당신은 점심을 먹고 난 뒤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한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억지로 깨어 있으려 커피를 들이키거나 텔레비전을 켜두고 버팁니다. 하지만 억지로 버티는 대신 단 20분 동안의 낮잠이 기억력 회복에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본 사람의 얼굴, 신문에서 본 기사 제목, 아내가 건네준 장바구니 메모까지. 이렇게 쌓인 정보들은 마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종이 쪽지처럼 어수선합니다. 낮잠은 이 종이 쪽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짧은 정리 시간과 같습니다. 단 20분이라도 눈을 감으면 뇌는 방금 배운 것들을 더 깊은 곳에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이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1시간 이상 깊은 잠에 빠지면 확실히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하고 밤에 깊은 잠을 돕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잘못된 상식이 깨지는 것이지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며 걱정하는 60대 환자에게 낮에 잠깐 눈을 붙여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 전보다 훨씬 또렷해요 라며 웃으시곤 합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곤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휴대폰이 배터리가 10%로 떨어졌을 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느려지는 것처럼 뇌도 충전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이 20분입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영상에서 왜 20분 낮잠이 중요한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낮잠과 기억력의 숨은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뇌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저장이 아닙니다. 마치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듯 뇌는 필요한 정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의 공고화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에는 잠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짧은 낮잠조차도 뇌의 해마와 대뇌피질 사이에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창고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이때 낮잠이 짧게 들어오면 해마에 임시로 보관된 정보가 대뇌피질로 옮겨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단순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잠에 빠졌을 때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즉,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본 뉴스 헤드라인을 저녁까지 기억하려면 그냥 눈 뜨고 있는 것보다 점심 후 20분 낮잠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엔 웃으며 믿지 못하다가 직접 실천해보고 나서야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낮잠이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학습 능력 전반을 높여준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짧은 낮잠이 기억과 집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전화번호나 약속을 기억하려 애쓰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난 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가 쉬는 동안 정보를 재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낮잠을 사치나 게으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리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왜 하필 20분이라는 시간이 황금 같은지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20분일까요? 당신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낮잠이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푹 자야 개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낮에 너무 깊은 잠에 빠지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수면 관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갑자기 꺼진 컴퓨터를 억지로 다시 켜듯 뇌가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요. 20분 낮잠은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보통 사람이 잠들면 5분 안팎에서 얕은 비렘 수면, 넌내실험, 슬리피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도 아직 깊은 잠은 아니어서 깨어났을 때 쉽게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황금 구간입니다. 실제로 나사가 조종사와 우주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평균 26분의 낮잠이 작업 효율을 34% 높이고 주의력을 54%까지 끌어올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뇌가 잠깐의 충전만으로도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늘 점심만 먹으면 머리가 띵해서 약속도 있고 신문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20분 낮잠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잠깐 자면 더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실천해 보신 뒤에 오셔서 정말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잘 기억나고 손주 이름도 틀리지 않아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20분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15분이 적당하고 또 어떤 분은 25분쯤 자야 개운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1시간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선만 지켜도 낮잠은 득이 되고 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짧은 낮잠이 뇌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20분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억력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낮잠 효과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치매와 같은 큰 문제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낮잠과 기억력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머리가 맑아진다는 경험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다행히 최근 수십 년간 신경과학자들과 수면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쪽은 점심 이후 20분 낮잠을 허용했고 다른 쪽은 깨어있게 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낮잠을 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어와 그림을 훨씬 더 잘 기억해냈습니다. 단 20분의 차이가 머릿속 정보 저장력에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노인들에게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MCI가 덜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낮잠 하나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잠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된 셈입니다. 저 역시 외래에서 이런 변화를 자주 목격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져 병원에 오신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오후 TV를 보며 졸기만 했습니다. 제가 TV 켜놓고 꾸벅꾸벅하지 마시고 차라리 알람 맞춰놓고 20분 눈을 붙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머리가 전에 비해 훨씬 맑아요. 말할 때 단어가 안 떠올라서 당황하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낮잠의 효과가 단순히 집중력 향상인지 아니면 뇌세포 자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은 낮잠이 기억력과 주의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낮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중 두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쌓인 피로와 정보들을 정리하고 오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아침 같은 시간이 바로 낮잠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낮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매 예방 습관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약물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로 낮잠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수천 명의 노인을 장기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낮잠이 뇌의 피로를 덜어주고 신경세포 손상을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서 손주들 앞에서 당황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 식사 후 20분 낮잠을 권유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예전에는 장을 보러 나가면 뭘 사야 할지 잊어버려서 메모 없이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수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습관이 그녀의 자신감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물론 낮잠이 치매를 완벽하게 막아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에는 유전, 생활습관, 혈관, 건강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낮잠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뇌가 쉴 시간을 주지 않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는 점점 피로해지고 손상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낮잠이 단지 기억력뿐 아니라 기분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낮잠을 규칙적으로 취한 노인들은 짜증이나 우울감을 덜 느끼고 대화할 때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낮잠은 단순히 혼자 자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낮잠에 적정 시간을 두고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15분을, 또 다른 연구는 30분까지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통된 결론은 짧고 규칙적인 낮잠이 뇌 건강을 지킨다입니다. 이제 낮잠이 단지 기억력뿐 아니라 혈당과 같은 다른 건강 요소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잠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다소 의외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뇌와 혈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포도당, 즉 혈당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기억력과 인지력이 유지됩니다. 낮잠은 바로 이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낮잠을 취하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며 당뇨 발생 위험도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잠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데 낮잠은 짧은 시간 안에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며 혈당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6세 남성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자주 깜빡거려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후 2시에 알람을 맞추고 20분 낮잠을 꾸준히 실천하자 3개월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안정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이전보다 더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물론 낮잠이 당뇨 치료제나 식이 조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뇌 건강과 혈당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오후, 예를 들어 저녁 5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주어 오히려 혈당 조절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 직후 3시 사이가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대입니다. 이처럼 낮잠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당 대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 이야기 속에서 낮잠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는 종종 책에서 읽는 연구보다 더 생생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8세 남성으로 은퇴 후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부탁한 심부름을 까먹거나 손주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본인은 나도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라며 불안해하셨지요. 진찰과 기본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한 뇌질환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습관부터 점검했는데 이분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졸기만 하고 정작 제대로 낮잠을 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람을 맞추고 점심 식사 후 20분만 누워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낮잠을 자면 더 피곤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지켜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심부름도 잊지 않고 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연령대 환자들 중에도 비슷한 변화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가 피곤해서 제대로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다가 낮잠으로 뇌의 피로가 풀리니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도 여전히 기억력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진행된 뇌신경 손상이나 다른 질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낮잠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뇌가 쉴 시간을 주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실제 환자들의 변화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생활 속에서 낮잠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낮잠을 올바르게 자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낮잠을 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낮잠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낮잠을 자면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밤잠을 설치며 기억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바로 너무 오래 자는 낮잠입니다. 사람은 잠들면 얕은 수면 단계를 거쳐 서서히 깊은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깨면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거운 수면 관성이 생기지요.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1시간을 넘기면 깊은 수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에 기억 회복 효과보다는 피로가 더 커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낮잠 시간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오후 늦게, 예를 들어 5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 수면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결국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로 인해 뇌는 더욱 지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는 늘 오후 4시쯤 TV를 보다가 2~3시간씩 깊게 잠들었습니다. 밤에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곤 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제가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 1시, 2시 사이로 고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몇 주 후 환자분은 밤에 잠이 잘 오고 낮에도 머리가 가볍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낮잠을 잘못 이해하면 낮잠 이골 해롭다는 오해가 생기지만 사실은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면 낮잠은 뇌 건강에 큰 자산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낮잠의 길이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10분이 가장 좋다고 하고 어떤 이는 30분까지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1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낮잠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잠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다른 작은 습관과 결합하면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낮잠 하나만으로도 뇌는 분명한 휴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낮잠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기억력 회복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마치 비료와 물을 동시에 줬을 때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낮잠 전 가벼운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점심에 과식하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뇌까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낮잠이 깊어지고 깬 후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면 낮잠도 한결 상쾌해집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뇌는 수분 부족에 매우 민감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낮잠 전 한 컵의 물은 뇌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낮잠 후인지 테스트 성적이 더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낮잠 직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낮잠의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환자분들 중 낮잠 자고도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점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몸을 움직여주면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낮잠은 씨앗이고
가벼운 식사, 수분 운동은 햇볕과 물입니다. 셋이 함께할 때 뇌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낮잠 전 커피를 조금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도 합니다. 카페인이 약 20분 후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낮잠에서 깨어날 때 머리가 더 맑아지는 커피 낮잠이라는 방법도 있지요. 하지만 심장이 약한 분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낮잠을 하나의 독립된 습관으로만 두지 않고 일상의 작은 건강 습관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낮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종합 처방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낮잠을 바라보는 세대와 문화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게으름으로 보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필수 건강 습관으로 여길까요? 낮잠을 바라보는 태도는 문화와 세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낮에 자면 게으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60대 이상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낮에 자면 공부 못한다, 일하는 시간에 자면 손해본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권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낮잠 자면 괜히 죄책감이 들어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라는 전통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점심 이후 20, 30분 낮잠을 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낮잠을 자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도 직원들에게 짧은 낮잠 시간을 보장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잠이 업무 능률과 창의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듯 낮잠을 자면 오후에 집중력이 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처음엔 웃다가도 차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물론 세대 간 차이도 큽니다. 젊은 세대는 오히려 낮잠을 파워나프라고 부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낮잠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졸음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낮잠은 뇌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문화적 편견이 건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잠 게으름이라는 낡은 인식에 머물러 있으면 정작 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낮잠은 당신의 삶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에서는 낮잠이라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 당신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낮잠 20분은 바로 그 작은 변화이자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늘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끊기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점심 직후 20분 낮잠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책을 읽고 기억이 잘 남아 손주에게 설명해주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낮잠은 단순히 기억력만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낮잠으로 머리를 맑게 하면 자연스레 오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장을 보러 가서 필요한 물건을 잊지 않고 은행 업무에서도 헷갈리지 않으며 친구와의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의 반복은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자신감은 다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학계에서도 낮잠이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낮잠을 꾸준히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 증상이 덜하고 사회적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함께 회복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변화가 단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낮잠을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기억력이 20대처럼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당신의 뇌는 분명히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년, 5년, 10년 후 더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낮잠 20분은 마치
건강저축계좌에 매일 조금씩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듯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낮잠이 주는 평온한 마무리와 함께 당신의 삶을 지켜낼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점심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살짝 따뜻합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으면 세상은 잠시 고요해지고 몸은 가볍게 이완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뇌가 가장 원하던 회복의 시간입니다. 단 20분 동안의 짧은 낮잠이지만 뇌는 놀라울 만큼 활기를 되찾습니다. 낮잠은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작지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불안해하던 환자들이 웃음을 되찾았고 집중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분들이 다시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히 20분 눈을 감아보기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TV를 켜는 대신 알람을 맞추고 20분만 누워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머릿속이 한결 또렷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억력은 다시 힘을 얻고 삶의 자신감도 되돌아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잠 20분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뇌를 위한 선물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20분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일의 당신은 더 맑고 더 여유롭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